혹시 요즘 혼자 양말 신는 것도 버겁지 않으세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포기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덜 떨리진 않으셨나요?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다면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 몸속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심장도 근육이고 숨 쉴 때 쓰이는 횡격막도 근육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는 것도 모두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는 게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대에 눕는 순간 그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걷고 있으니 괜찮다. 젊을 때 운동 많이 했으니 아직 괜찮다. 이렇게 말하다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우석입니다. 30년 가까이 노인 근감소증과 낙상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근육이 빠지고 있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육은 느껴지지 않게 사라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갑작스럽고 빠르게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지켜야 할 운동 부위 4곳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위를 반드시 매일 써야 하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4가지 부위를 매일 단 10분만 움직이면 걷는 게 달라지고 앉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남은 노후를 바꿔놓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버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이정수 님도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마트를 직접 다니고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말처럼 따라주지 않았고 그 후로는 걷는 속도가 줄고 몸이 자꾸 뒤로 쏠린다고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기준보다 많이 줄어 있었고 엉덩이 근육도 약해져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 동작조차 균형을 잡는 데 근육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정수님은 크게 다치신 적도 없고 운동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었지만 문제는 근육이 조용히 빠졌다는 겁니다. 통증도 없었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명확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입원율이 2.3배 높고 사망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낙상 이후 골절이 발생하면 그중 13은 다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먼저 허벅지가 약해지고 그 다음으로 종아리와 엉덩이가 따라 무너집니다. 기립근이 약해지면 허리가 굽고 폐와 심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순식간에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근육은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정수님은 지금 하루에 10분씩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하고 있고 걷는 속도도 회복되었으며 혼자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면 확실히 바뀝니다. 다만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다리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능이 함께 무너진다는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70대 이상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2.4배, 입원율은 2.3배, 사망률은 일반 노인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골절 이후 6개월 이내 혼자 일어나는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그중 3분의 1은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게 버거워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엔 그 결과는 너무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움직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장기 기능을 지탱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근육은 몸을 떠받치는 뼈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쿠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뼈와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육이 많아야 약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약을 먹고도 부작용이 더 심한 이유는 체력이 아닌 근육의 부족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은 당신의 걷는 힘을 넘어서 당신의 장기, 당신의 정신, 당신의 생존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직 걷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엉덩이 근육, 특히 중둔근입니다. 나이가 들면 엉덩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심지어 낙상까지 유발됩니다. 중둔근은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퇴행성 변화로부터 척추를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몇 분의 스쿼트와 옆으로 다리 들기 운동만 해도 허리 건강이 달라집니다. 둘째,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며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은 노인 낙상의 가장 중요한 예방 근육 중 하나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 스쿼트만으로도 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걷기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하면서 다리에 정체된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따라서 종아리가 약하면 다리 붓기, 하지정맥류, 심지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까치발 운동, 발 뒤꿈치 들기만 꾸준히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코어 근육, 특히 복부와 허리 중심부입니다. 코어는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허약한 코어는 요통, 자세 불균형, 낙상 위험을 높이며 전신 운동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복잡한 기구나 시설 없이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 다리를 들거나 벽에 기대어 복식 호흡만 꾸준히 해도 코어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네 부위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걸을 수 있는 힘, 넘어지지 않는 힘, 몸을 바로 세우는 힘, 즉 노후를 지탱하는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운동이란 건 복잡하고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죠. 먼저 엉덩이 근육, 중둔근을 살리는 동작입니다. 첫 번째, 누워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레그 리프트를 하루 10회씩만 반복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일어나서 옆으로 다리를 들고 10초간 버티는 사이드 밴 스탠스도 추천드립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바로 세워주고 허리와 무릎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음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했다 내리는 동작을 양쪽 각각 10회 반복해 보세요. 계단이 있다면 한 발로 천천히 오르내리는 연습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단련시켜주죠.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싱크대나 의자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카프레이즈가 대표적입니다. 10회씩 3세트만 해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리가 덜 붓고 저녁에 종아리가 땡기는 증상도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코어 근육입니다. 복잡한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 대신 의자에 앉아 복식 호흡을 10회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허리를 세우고 배가 부풀었다가 홀쭉해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복부 근육과 심부 근육이 함께 작동하면서 몸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이 네 가지 동작 모두 도구 없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하루 5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운동은 계획이 복잡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루틴으로 구성하면 몸이 먼저 기억하고 스스로 하게 됩니다. 먼저 1분 차례로 중둔근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침대 옆이나 매트 위에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레그 리프트를 10회 양쪽 번갈아 해주세요. 다리를 높이 드는 것보다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1분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자극 루틴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5회씩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지나갑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 관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1분은 종아리 펌핑 운동, 카프 레이즈입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두 손을 짚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세요. 천천히 10회, 잠깐 쉬고 10회 더. 혈액순환이 느껴질 만큼 따뜻함이 올라올 겁니다. 네 번째 1분은 코어 자극 복식 호흡 루틴입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 등은 곧게 세우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걸 10회 반복하면 복부 근육과 중심 근육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마지막 1분은 전체 동작을 가볍게 연결하는 마무리 루틴입니다. 한 동작씩 짧게 다시 복습하듯 반복하세요. 엉덩이 들기 5회, 다리 펴기 5회, 까치발 5회, 복식 호흡 5회. 이렇게 하면 딱 5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는 앉을 때 자동으로 다리를 펴고 설 때 까치발이 됩니다. 이 루틴은 약도, 돈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욕심입니다. 하루 5분이라더니 10분 하면 더 좋겠지? 좀 아픈데도 참고 해야 효과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과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이나 관절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둔근 운동을 할 때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복식 호흡을 할 때 힘을 너무 줘서 복부에 압박이 생기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과한 동작이 회복 불가능한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의자에서 다리 펴기를 할 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다리를 덜덜 떨면서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까치발 들기도 발가락에만 힘이 들어가게 되면 종아리가 아니라 발목만 아프게 됩니다. 정확한 자세, 천천히 반복,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은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한다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호흡은 짧아지고 몸은 굳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몸의 컨디션을 보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원래 좀 아프다더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방치하면 만성 통증이 됩니다.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쉬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많이 하는 사람보다 다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게 60대 이후의 건강관리법입니다. 8단계 몸은 버려도 마음은 늙지 마세요. 감성적 마무리 실천 독려. 어느 74세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하루 종일 일하고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양말만 신어도 숨이 차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선생님 몸이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그 몸을 돌봐줄 시간이 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운동 같은 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당신의 노년을 늙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70세에도 80세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노화는 근육이 빠질 때가 아니라 시도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한번 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 속에서 삶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는 말보다 이 나이라서 더 운동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병원 대신 공원을 가고 약 대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마음속에 이미 결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오늘 하루 5분, 나를 위한 움직임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궁금한 증상, 생활 속 상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하나,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 챙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부터 시작해보세요. 고맙습니다.